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가치주 매수 매도 공부입니다. 어떤 종목을 언제 어떻게 사야 할까, 위험과 기회를 알고 투자하시고 상한가 종목 매수 매도 원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경고사항,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교육 영상이니까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시고 연습을 하신 후에 실전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주식 투자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누구나 꿈이 있어요. 이 주식 투자로 성공해서 많은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되죠. 10년 후 10억, 100억 이렇게 모아가고 싶지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도 몇 년 후면 고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을 알면서도 하지 않거나 그 방법에 들어가는 다른 요건, 기준 이런 게 다 필요한데 그 부분을 건너뛰고 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채우는 순서나 단추를 맞게끔 채워야 되죠. 다르게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엇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순서나 어떤 기준을 맞춰서 거기에 맞는 부분을 채워야 됩니다. 상위 5%의 고수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성공 포인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펜과 노트를 준비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 수익은 이 네 가지에서 결정됩니다. 평생 잊지 마세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자주 쓰는 건데, 이 네 개의 골든키가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 자, 첫 번째, 투자 종목마다 투자 방식이 다르다. 투자 종목마다 투자 방식이 다릅니다. 다른데, 투자 종목마다 투자 방식이 다른 것을 이해를 못하고, 어떤 A, B, C, D마다 다르겠죠. 다른데, B 종목을 A 방식으로 하고 C 종목을 D 방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가 사단이 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식 투자에는 수익과 손실의 공식이 존재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샀을 때, 어떤 기준으로 샀을 때 무조건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운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리고 손실이 나 있더라도 그게 확정적인 손실이 아닌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수익과 손실은 계획과 관리 지표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관리 지표가 없다 보니까 이 수익을 보호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관리가 안 되는 거고, 손실인 상태였더라도, 지금 현재 손실이더라도 초과 매수나 물타기 기준, 그 다음에 물타기 하면 안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걸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디서 나올까요? 관리 지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관리 지표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수익을 지탱하는 심리와 지식. 지식이 없으면요, 수익 관리나 어떤 손실일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수익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식이 없으면 결국엔 심리가 버티지 못해요. 결국에는 지식이 심리를 만드는 겁니다. 심리가 지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를 항상 골든 키라고 생각하시고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의 키가 있어야지만이 한 개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5%, 상위 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입니다. 한국에서 10% 안에만 들어가면 수익을 전체 장이 무너질 때는 누구나 다 손실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런 장이 끝나면은 수익으로 엄청 큰 부를 또 축적할 수가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자, 오늘의 공부, 가치주 투자 방법. 이제 가치주란 무엇일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의 주도주 섹터에 속할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가치주를 하지만 사실은 이 가치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가치주는 분명한 성향과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이 패턴이 있기 때문에 비중, 매수 방식, 매도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이 가치주라는 게 특징적으로 어떤 패턴이나 성향이 있거든요. 그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삼성전자처럼 매수를 한다거나 삼성전자처럼 취급을 한다거나 전기차 종목처럼 취급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기차나 삼성전자도 예전에는 어느 특정한 기간에는 가치주였던 시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언제 가치주였냐면 1997년도에 상장했죠. 7년도, 8년도, 9년도, 10년도, 2020년도 그 시기가 가치주 태동기입니다. 태동기. 태동기, 과도기 그 당시가 가치주였고요. 지금 뭐예요? 성장기 4파 정도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전기차는 2014년, 15년, 16년, 17년 초 4월 달까지가 가치주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가치주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종목을 찾으면은 삼성전자는 그 가치주였던 시대에부터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30년 후에 주가가 8만 9만 프로가 올랐거든요. 전기차는 어떨까요? 3,000%, 1,000%에서 3,000%, 많게는 6,000% 정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5년 정도 지나서. 그 가치주일 때 사는 종목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렇게 이런 시간을 마련했고요. 자, 이번 패턴이 이러니까 우리는 비중과 매수 방식, 매도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걸 오늘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각인을 시켜야 돼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 첫 번째 가치주란 과거의 2차 전지 배터리, 자율주행차, 지금 전장 반도체로 넘어가고 인공지능 반도체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뭐 어떤 부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산업으로 넘어가고 화물용 드론으로 넘어가고 수소에너지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성장주와 가치주와 사양주 시장 침투율이 엄청나게 이미 70%, 80% 넘어간 거는 사양주에 속한 거예요. 그럼 기타 업종이 또 있고요. 성장주, 가치주만 있는 게 아니야. 사양주도 있고 기타 업종이 있어요. 우리 한국 주식의 2200개 중에 이걸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부터 구분하는 작업을 거치셔야 돼요.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시대가 이제 지나간 게 아니라 2차 전지 배터리가 한번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다음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게 뭐가 있을까? 자율주행차도 지금 진행이 됐고요. 전장 반도체는 진행이 되면서도 어떤 다음에 아직까지 전장 반도체는 소문만 무성하고 확실하게 나온 게 없거든요. 소문만 무성하고 확실하게 나와서 상용화가 됐냐 안 됐냐를 따져서 이게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겁니다. 2차 전지 배터리는 이제 성장주 1파가 시작돼서 한번 무너졌다가 N파동을 만들고 있는 지점이고요.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율주행차는 앞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할 거예요. 근데 자율주행차도 어떻게 보면 과도기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보다 이 뒤에 있는 부분 요까지 있죠. 자율주행차까지는 사실상 성장주 1파거나 과도기를 지난 그 다음부터 찾아야 될 거는 전장 반도체도 이미 어느 정도는 기준이 약간 자율주행차에 가깝고요. 그 다음부터는 인공지능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로봇, 화물용 드론, 수소에너지가 다음 섹터로 오는 아주 큰 가치주다. 이 제약바이오주는 제가 뺐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나중에 이유가 있어요. 자, 제약바이오주도 여기 포함되지만 가치주에 그 구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장주로 구분해야 되고요. 성장주 2차 전지 배터리 제가 잠깐 쓰면 성장주에 해당되는 거는 2차 전지 배터리가 가장 크고 자율주행차는 일부분은 속해 있고 일부분은 가치주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성장주가 아니에요. 전장 반도체도 일부분은 성장주고 일부분은 가치주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도 요거는 조금만 가치주 성장주고 대부분은 가치주예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로봇도 마찬가지고 화물용 드론도 마찬가지고 수소에너지는 아주 조금씩만 성장주고 나머지는 다 가치주죠. 이렇게 봤을 때 가치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치주까지는 사도 되는데 이 뒤로는 요 종목은 특히 이 종목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기타 업종은요. 기타 업종은 서비스거나 뭐 이런 다양한 거 있죠. 그런 거는 사실상 저는 안 보는 게 맞다. 왜? 기타 업종은 정말 힘들어요. 경기 소비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잘못 삔대가 잘못 맞으면 시기가 잘못 맞으면
정말 10년, 20년, 30년 동안 물려요. 이게 그래서 기타 업종은 분류를 해서 성장주냐 가치주냐 요게 맞춰서 하시는 게 맞고요. 성장주 중에도 기타 업종이 있어요. 성장주 중에 기타 업종은 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훨씬 크고요. 성장주 중에 미래 산업, 그러니까 4차 산업, 5차 산업에 관계되는 산업을 하시는 게 맞죠. 그게 바로 미래성장주입니다. 제가 적어놨죠. 이 업종들이 미래성장주가 되거나 미래가치주. 자, 가치주 성장 패턴을 또 보면 2차전지 배터리 반도체는 이 반도체는 성장주가 1파, 2파, 3파를 가는 거고요. 혹은 1파에서 5파까지 갑니다. 성향이 상승하는 패턴이요. 가치주는 태동기, 과도기처럼 1파 올랐다가 끝났다 다시 태동기가 지나면 과도기는 1, 2파가 오거든요. 자, 성장주들은 1파부터 3파까지 오거나 5파까지 가는데 가치주인 태동기는 1파에서 끝났다 다시 출발해서 과도기로 건너가는 기간 텀 라운드가 주가가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이 기간이 2, 3년 동안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 뒤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옵니다. 그것도 2파까지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성장주로 넘어가는 거. 이 텀 기간이 있죠. 기간이 1년에서 2년 아니면 6개월 이상 쭉 내려가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성장주들 중에 태동기였다가 과도기로 넘어갈 때 이 기간이 무려 6년, 4년에서 6년 걸리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히 이게 태동기 종목인지 과도기 종목인지를 알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패턴이 이러니까 비중이나 매수 방식, 매도 방식이 달라야 한다. 그러니까 가치주 전체 비중을 저는 가치주가 이게 태동기나 과도기에 이 텀 시간이 있죠. 내려가 있는 시간이 한번 물리면 아주 길기 때문에 비중을 아주 적게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중을 20% 내외를 하시고 20%인데 내가 총액이 10억이라고 할게요. 10억을 내 총 투자 자금인데 성장주하고 신상장주 이런 거 성장주를 한 50%, 신상장주 10%, 그 다음에 ETF를 한 20% 한다 그러면 이 가치주 ETF로 연금 같은 걸 한다. 연금 적립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면 20%가 남잖아요. 그렇죠? 20%를 얘를 하는 거예요. 가치주를 하는 겁니다. 가치주를 하는데 이 가치주를 20%가 올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기에도 올인이 아닙니다. 이것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예비비를 둔다. 예비비를 30%에서 40%. 이게 총액이라고 하면 여기 10억에서 총액이면 2억이죠. 2억이면은 어떻게 한다? 2억에서 60%에서 70%만 분할 매수로 부분 분할 매수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하시고 적립식으로 하셔도 되고 어떤 거는 적립식으로 하고 매수 방식도 적립식이든 분할 매수든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매수 방식 자체를. 그 다음에 예비비는 항상 3, 40% 둬야 된다. 이거 왜 3, 40% 둬야 되냐면요. 뒤에 있습니다. 가치주, 업종 섹터, 종목마다 상승과 하락 가능 폭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알아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가치주는요, 가치주뿐만 아니라 성장주도 마찬가지지만 업종 섹터나 종목마다 상승과 하락 가능 폭이 달라요. 이거 몰라서 정말 큰 낭패를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사놓고 이거는 100%, 70% 정도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 건데 그걸 마치 1000% 올라가듯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 오토바이를 타고 그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을 그 오토바이를 타면 120km까지 달릴 수 있지만 부산까지 못 가요. 한번 넣으면. 아니면 그 전기차 한번 충전하고 왕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 갔다가 한 번도 충전 안 하고 오고 있는데 앵꼬가 나죠. 전기차 400km에서 400km 정도밖에 못 달리잖아요. 요즘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부터 궤에 용량 크기가 있습니다. 용량 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상승할 수 있는 용량 크기가 있고 하락하는 폭이 또 달라요. 이 부분에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약바이오를 제가 거의 손을 대지 않아요. 저는 2년에 사봤자 2년에 한두 개 종목만 삽니다. 총 3개 정도 샀어요. 3개 정도 사봤는데 제약바이오를 거의 손대지 않는 이유, 건설주와 더불어 상장 폐지가 가장 많은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는 제가 정말 쉽게 사지 않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골라서 삽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공시번복 등 불법 행위가 가장 많은 종목이에요. 유상증자 하면 어떻습니까? 제약바이오주가 유상증자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마이너스 60% 정도 내려가죠. 마이너스 폭이 가장 심한 업종이에요. 마이너스 60%, 70%를 밥 먹듯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정말 위험하고 고위험 종목이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폭이 또 좋긴 한데 그거보다 더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이게 상장 폐지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공시번복도 너무 심해요. 자, 주식 상승폭이 가장 큰 업종이 따로 있어요. 제약바이오보다 더 큰 게 있어. 그럼 그거 하면 되잖아. 생산 캐파에서 결정되는데요. 제약바이오가 화학 원재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업종이. 생산 캐파가 가장 큰 업종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부품주도 아니고요. 화학 원재료입니다. 이 화학 원재료가 제약바이오처럼 어떻습니까? 원재료잖아요. 그 무슨 물량을 받아서 그 부분을 탱크만 비우듯이 계속 생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캐파에 따라서 이거는 무한대로 그냥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원재료가 가장 상승폭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게 1000%, 10,000%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제약 시밀러, 그 다음 부품,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부품 중에는 몇 가지 업종은 이 제약 화학 원재료급인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SKC나 일진 머티리얼즈처럼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뭐예요? 방막이죠. 어떤 그 배터리에 모든 배터리 다 들어가는 거. 그렇죠? 모든 배터리 다 들어가죠. 이런 것도 일종의 화학 원재료. 원재료가 아니고 소재죠. 소재 부품이 있어요. 소재 부품. 소재 부품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소재 부품. 소재는 원재료죠. 그러니까 화학 원재료. 자, 제약 시밀러는 또 달라요. 이것도 굉장히 크지만 제약 바이오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하지 않는다. 제가 2년에 3개 정도 삽니다. 시밀러는 조금 덜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은 되도록이면 이건 복불복이에요. 복불복이고 그 홀짝 게임입니다. 제약 바이오는. 그렇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초보일 때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고수가 되고 돈이 많으실 때 10억 이상 벌고 수익이 그만큼 난 상태에서 2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갖고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비중을 아주 적게.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제약바이오에 올인형으로 자기 자산의 80%가 다 제약바이오, 100%의 제약바이오 들어가 있는 분이 엄청나게 많아, 한국에는. 그렇죠? 서비스, 뭐, 업종, 기타 업종,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요거 3개 중에 3개 갖고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맞죠. 자, 그러니까 애초에 종목별 목표 주가의 기대폭을 각각 다르게 기간 대비 지정해야 됩니다. 이런 거 사놓고는 내 목표 주가가 화학 원재료들처럼 뭐 예전에 OCI처럼 뭐 6000%가 간다니 반도체 부품처럼 반도체 신소재처럼 1000% 1년 만에 1000% 갔다니 2년 만에 1000% 갔다니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자체가 뭐예요? 얼마나 바보 멍청이 같은 짓입니까? 그렇죠?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차라리 사지 마세요. 제약바이오도 이런 위험 종목 사지 마세요. 시밀러는 괜찮아요. 그렇죠? 시밀러도 너무 오른 거는 안 좋죠. 왜냐면 이미 올랐다고 하면 그거는 오를 폭이 10년 동안도 100%에서 500% 오르기도 힘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애초에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해라. 자, 가치주의 패턴 첫 번째 차트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차트 유형이 있어요. 분명히 가치주들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한 장으로 딱 보면 돼요. 자, 앞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폭등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간을 딱 잘라서 보면. 근데 그 뒤에 보면 엄청나게 폭락한 흔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해도 그냥 폭락한 게 아니야. 3만원짜리가 이거 3,000원이면
몇 프로까지 내려갔죠? 98%, 99%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주가 박살났죠? 그 마이너스 90% 이상이 내려갔죠. 이거는 무슨 부품주인데도 이만큼 내려갔잖아요. 이런 거를 찾아보세요. 70% 이상 내려간, 60% 이상 내려간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그것도 어떻게 몇 년 동안 내려가야 됩니다. 몇 년 동안. 한 번 폭등 후에 이렇게 몇 년간 끌려 내려간 차트를 찾으세요. 가치주 중에. 자,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이렇게 횡보를 해줘요. 횡보를 해주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상하 기복만 보이는 차트에서 윗꼬리들이 달린다. 윗꼬리가 어떻게? 이렇게 꼬리만 달리면 자꾸 끌려 내려가. 꼬리만 달리면 끌려 내려가는데 얘가 이렇게 끌려 내려가고 있지 않죠. 여기는 어떻게 디테인이 되고 있죠.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딱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자리를 찾는데 재료가 좋은데 이렇게 끌려 내려가죠. 이런 경우에 연속 상한가나 상한가들이 아주 많이 납니다. 이 종목도 제가 요런 데서 계속 사고 있었는데 이거 상한가 갔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갔습니다. 금요일에 상한가 가서 오늘은 아침에 공부 7% 정도 올라서 3% 4%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가치주의 패턴, 매수 가능, 자, 두 번째, 매수 가능 기술이 있고요. 그쵸? 매수할 때, 매수에 필요한, 매수 가능 자리를 찾는 기술, 직업 환경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아무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되죠.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아요. 차 운전하실 때 오토가 있고요. 수동이 있잖아. 그 다음에 트럭하고 버스하고 뭐 어떤 그게 다 달라요. 그쵸? 브레이크 잡는 게 유압 브레이크가 있고요. 일반 승용차 브레이크하고 틀립니다. 유압 브레이크짜리 잡다가 거리를 똑같이 잡고 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화물차로 다른 차 전부 다 박살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운전 방식, 차량의 어떤 성능에 따라서 운전 방식도 다 다르잖아. 수동인데 자동처럼 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같은 차로 보이겠지만 안에 타보면 이게 수동인지 오토인지가 다 다르죠. 그러면 오토에 맞게끔 해야 되고 수동에 맞게끔 해야 되잖아. 막 달리는데 오토인데 그걸 오토를 수동처럼 계속 이렇게 하면은 클러치 그게 날아가 그러겠죠. 자, 종목 성향에 대해 충분히 아는 사람인가? 종목 성향부터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돼요. 직업적으로 주식 매매를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면서 이상한 직업적으로 주식 매매 완전 자유로운 초단타 스캘핑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사자마자 딱 오르면 딱 팔아야 되는데 어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나 부하가 불러가지고 밑에 직원이 불러서 나갔다 오니까 벌써 마이너스 10%야. 아까까지는 5% 수익이던 게 지금 마이너스 10%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쵸? 자, 세 가지 유형을 보면요. 돌발 호재 매매 종목이 있고, 돌발 호재로 활용해서 하는 매매가 있고, 단기 자리 매매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 가치주 패턴 매매가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매수 방식도 달라야 되고, 비중도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수익 실현하는 기간도 다릅니다. 기간도 달라요. 미래 가치주 패턴 매매는 저거는 아까 앞부분에서 저렇게 저런 차트들을 미리 조금씩 사모으는 형태고요. 그걸 단타를 치는 게 아니에요. 단타보다는 약간 중장기 투자를 하면서 내가 크게 올랐을 때 부분 수익 실현을 하면서 수익 실현하는 거고, 단기 자리 매매는 스캘핑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돌발 호재 매매는 이 두 개를 병합했다고 보면 되는데, 돌발 호재 매매는 조금 기간을 2주에서 2달 사이에 내가 매도한다. 이런 기준인데, 돌발 호재 같은 경우는 시젠 같은 거, 신풍제약 같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휴마시스 같은 거. 저는 휴마시스를 정말 상가하게 샀어요. 지금 그 3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얼마에 샀었냐면, 휴마시스를 1200원 정도에 샀습니다. 1200원짜리가 3만원 갔는데 3만원에 다 팔았냐? 아닙니다. 1200원에서 뭐 1700원에도 팔고 뭐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분할매도 이런 식으로 했다. 근데 이 어떻게 1200원 샀냐? 라는 거예요. 그쵸? 1200원 어떻게 살 수 있었냐? 그리고 1200원에서 내려가지 않았냐?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 석 달 동안 왔다 갔다 할 때 저는 더 조금씩 조금 사고, 뭐 다른 분은 추천을 해줘도 가르쳐줘도 올라갈 때 내려오니까 그냥 다 던져버리고, 이런, 이게 좀 다르죠. 매도 방식도 달라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행동이 다르다. 자,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각자 환경, 능력, 매매 기술에 맞는 유형을 해야지 손실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내가 직장인이고 시간이 좀 없는 분은 이거 하시는 거죠. 이거는 몇 년 동안이나 몇 달 동안 매수하고 관리를 하다가 크게 올랐을 때 팔면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종목들은 3년 정도 보시고 하시면 돼요. 3년 정도 보고 하시는데 이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은 종목,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화학 원재료주나 시밀러주나 이런 것들, 그쵸? 이런 것들을 하거나 부품주, 로봇주나 수소차 관련주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전장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을 하시면 되죠. 제약바 위주는 조금 빼고, 제약바 위주는 내가 가치주 중에도 제일 적게 하셔야 돼요. 아예 손을 안 대시던가. 자,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매수 매도 방식이 많이 다르다. 똑같이 적용하다가 쪽박 차는 겁니다. 이거를 다 각기 다르게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고수가 되는 거예요. 가치주의 패턴 세 번째, 재료 유형별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자, 대체적으로 이미 상승 기간 패턴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상승 기간 패턴 앞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상승 기간. 어떤 종목마다 상승 기간이라는 건 사실상 뭐예요? 가치주의 패턴. 아까 상승 파동이 있다고 했잖아. 태동기 종목 있죠. 태동기 종목은 1파밖에 안 가요. 그럼 1파는 아주 짧게 나온 겁니다. 2파 가는 놈은 조금 더 길게 나온 거겠죠. 3파에서 5파까지 가는 거는 아주 길게 나오죠. 몇 년에서 30년, 40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다 나눠져 있어야 되잖아. 태동기 종목 갖고 나는 장기 투자한다. 장기 투자 해봤자 시간 낭비예요.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기간 6년일 수도 있는데, 굳이 태동기 종목으로 차라리 과도기 종목을 찾아서 하시는 건 괜찮죠. 과도기 태동기 종목 갖고 내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정말 안 된다는 거죠. 과도기 종목이나 성장기 1파 종목 갖고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기 4파, 3파 이상 간 종목 갖고 난 장기 투자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같은 거. 반도체 중에도 엔비디아 반도체는 지금 뭐예요? 과도기를 지난 거예요. 그러면 성장기가 엔비디아가 다시 1파, 2파, 3파 이렇게 올 수가 있잖아. 메모리들은 어떨까요? 메모리들은 사실상 성장기 3파거나 4파거든요. 그러면 장기 투자를 설정을 잘못하면 그게 끝나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끝나는 구간이 몇 년 뒤라고 하면 그 몇 년 뒤부터는 자칫 잘못하면 10년 동안 내려갈 수 있는 거죠. SK텔레콤이나 포스코 홀딩스, 지금 포스코 홀딩스로 이름 바뀌었어요. 그리고 OCI 같은 종목들을 한번 차트를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목들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장이 3, 4파 종목 정말 위험해요. 한 번씩 위험한 게 아니고 한번 거기서 물리면 10년, 20년, 30년 동안 물립니다. 쉽게 폭등한 섹터는 쉽게 폭락하고요. 더 많이 폭락합니다. 이 극단적 위험하죠. 제약바이오주 제가 하지 말라는 이유. 자, 쉽게 오르지 못한 섹터는 어렵게 오르고 지루하지만 매우 크고 길게 간다. 이거는 전기차 종목을 2014년부터 15, 16년 동안 주가가 옆으로 가거나 밑으로 갔어요. 그렇죠? 이 가치 줄 때. 그러다가 16년 하반기, 17년 초반기부터 지금까지 3,000%, 6,000%, 뭐 적게 간 거는 500%에서 1,000% 정도 갔어요. 전체 종목이. 전기차 종목 30개가 다 그렇게 올랐어요. 상장 폐지된 거는 이상한 장난질 몇 개, 2개인가 있습니다. 그것 빼고는 다 그만큼 올랐습니다. 그 중에 대장주들이 가장 많이 올랐죠. 자, 두 가지 유형을 보면 그냥 단순한 돌발 호재 종목, 이게 몇 년간 올라갈 것처럼, 이게 시젠 같은 거, 신풍제약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시젠이나 신풍제약 같은 거, 이게 몇 년이라도 갈 듯이, 뭐 70만, 80만, 100만 원 가듯이 계속 그 꼭대기에서 샀거나 아니면 밑에서 사놓고는 안 팔고 있다가 쪽박 차는 사람 지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시젠 앞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신풍제약도. 왜?
다음 코로나 같은 게 또 와야 돼요. 근데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미래가치주 패턴 매매, 이게 겨우 하루 이틀만 갈 것 같냐? 아니죠. 미래가치 패턴 매매는 뭐예요? 미래가치는 뭐예요? 앞부분에 제가 이야기했죠. 업종, 그런 업종, 미래가치주들. 자, 반드시 명심하세요. 재료 유형별 매수 방식, 매도 방식, 비중 원칙, 손절 원칙, 추가 매수, 물타기 원칙이 모두 다릅니다. 이런 거 갖고 물타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단순 돌발 호재 종목은 이제 파동이 한 번 나오고 끝나요. 그럼 여기다가 물타기 하면 됩니까? 이 뒤에 언제 올지 모르는데 코로나 같은 것보다 훨씬 심한 그게 와야지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물타기를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손절하는 게 맞죠. 원래 지금 늦었으면 뭐 방법은 제가 뭐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그리고 미래가치주 패턴 매매는 예를 들어서 수소차든 저 전장 부품, 전장 반도체 이런 거나 자율주행차 이런 거는 다음에도 파동이 얘처럼 한 번만 파동이 있는 게 아니고 몇 년마다 이렇게 파동 오는 게 아니에요. 걔들은 이런 파동을 그리잖아. 이런 파동. 그러다 폭락장 오면 이렇게도 가지만 또 1파, 1파, 3파 가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뭐예요? 기업만 좋으면 언제 내가 추가 매수를 할까? 물타기를 할까? 물타기를 얼마나 할까? 이런 고민을 해도 돼요. 이런 거는 뭐예요? 하다가 쪽박 차는 거예요. 더. 그쵸? 이거하고 똑같아. 내가 다쳤는데 다리에 벌써 독이 차가지고 뼈가 썩었어요.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 자르지 않으면 이 뼈가 어디까지 올라오죠? 심장 거기까지 다 올라가죠. 그래서 죽어요, 사람이. 그쵸? 척추마비가 된다고. 그렇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를 빨리 절단을 해야 돼요. 그쵸? 만약에 뼈에 이미 독이 들어갔다고 하면 잘라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건 뭐 각각 다르지만 의료 기술 뭐 그런 건 좀 다르겠지만 그럼 그것처럼 그냥 잠깐 살이 되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뼈를 잘라야 될 필요는 없잖아. 그게 손절을 해도 되는 거냐 손절을 하면 안 되는 거냐를 결정하는 데는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손절을 해야 되는 거를 가만히 방치를 하다가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치를 하거나 손절을 해야 될 걸 더 추가 매수를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에 맞는 행동을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종목 매수하실 때 반드시 해야 할 일. 제가 제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 부분을 캡처를 한번 떠보세요. 이 부분을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카톡을 주시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수 매도 기준표를 써보셔야 됩니다. 매수 매도 기준표가 여러분 있어요? 매수 매도 기준표도 없이 주식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 여러분이 계속 손실이 엄청나게 심하게 나고 매수하면 안 될 종목을 사거나 추가 매수하면 안 될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하고 있거나 그리고 손절해야 될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애초부터 사면 안 될 자리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인해 버렸거나 시젠 같은 거 있죠. 뭐 부품주들이나 이런 거는 잘못 사도 나중에 어떤 시기가 지나면 올라가거든요. 그쵸? 올라갈 때 팔면 돼요. 수익 실현하면 되는데 시젠이나 신풍제약이나 이런 거는 다음에 어떤 사건이 터지지 않은 이상 그거는 그 자리를 못 올라간다는 거죠. 전 고점을. 그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아직도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나요? 그러면 그게 바로 당신이 가장 큰 문제점. 여러분이 엄청나게 손실이 심각하고 상장 폐지 종목을 몇 개씩 들고 있다. 이러면은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저는 상장 폐지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직까지. 7년 동안 하면서도. 한 번씩, 제가 샀던 종목이 상장 폐지, 제가 매도한 이후에 수익을 하고 난 뒤에 상장 폐지 사유가 생긴 경우는 있지만 제가 매수를 한 상태에서 상장 폐지를 당해가 거래 정지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 거래 정지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직까지. 어떤 종목이든. 왜 그럴까요? 이 기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준? 이렇게 자 투자 가능 기간, 실적 지수, 뭐 차트 만족가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니까. 자, 투자적 관점. 이거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 있고, 중단기만 가능한 게 있고, 단기만 해야 될 게 있고, 초단기만 해야 될 게 있다. 그리고 V자형 회복
회복형 종목인지 장기 우상승용 종목인지 시장 침투율로 보고 엘리어트 파동을 보고 저는 삼성전자를 주가가 무너졌을 때 샀다가 한 20% 벌면 팔아버리지 이걸 장기 투자하지 않아요. 지금은. 과거였으면 하겠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시장 침투율이 그 해외 레포트들 있잖아요. JP모건 이런 데 보면 반도체 업종이 지금 신생 전장 반도체나 그래픽 반도체 있잖아요. 이쪽은 지금부터 시작이지만 메모리 이쪽은 시장 침투율이 거의 70%가 넘었어요. 앞으로 30% 남았는데 큰손 입장들 전 세계 큰손 헤지 펀드사들 입장에서는 펀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 침투율이 50% 넘어간 종목들에는 넣었다 뺐다만 하지 단기 트레이딩만 하지 초장기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지금 시장 침투율이 6%인 전기차에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침투율 같은 거 확인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 호재형, V자 회복형이 정말 중요한데 최근에 코리아스케이트 같은 게 이런 종목이에요. 코리아스케이트가 아주 안 좋다가 이러고 있었죠. 이러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죠. 이게 왜냐면 실적이나 이런 지표가 아주 안 좋았다. 그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게 내려가고 지표, 실적 지표도 이렇게 내려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레포트를 보니까 수긍이 가서 이렇게 산 건데 이렇게 거의 뭐 150%, 200% 정도 단순간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V자 회복형 종목을 찾아보세요. 이거 정말 좋아요. 그리고 시장 침투율이 1%에서 10% 이내 종목. 앞부분은 제가 충분히 해서 어떤 종목군 그 종목 중에 1% 10% 이내 종목이 앞으로도 계속합니다. 어디까지 시장 침투율이 50% 60%까지는 들고 있어도 돼요. 이게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런 종목 사야 되는 겁니다. 이제 70% 된 거 80% 된 거를 사면 장기 투자한다? 그거 갖고 장기 투자를 하시면 안 되죠. 자, 요런 거를 성장성, 시장 침투율 보고 사는 거고, 희소성이나 독점성, 섹터간, 종목간, 뭐, 어떤 분이 이것만 보고 사는데, 이것만 보아도 안 되고, 이것만 봐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트렌드, 올해의 주도주 섹터가 있고요. 미래의 주도주 섹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주도 성장주고, 이건 같이 주죠. 그러면 이것도 비중을 좀 사고, 이것도 비중을 조금 사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야 되고요. 돌발 이슈 종목은 앞부분에 이야기했죠. 이거 갖고 장기 투자한다? 이러니까 사단 나는 거야. 이거 갖고 중단기 투자한다? 안 됩니다. 이거만 하셔야 돼, 이거만. 돌발 이슈 종목은 이거 두 개 하다가 쪽박 사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단기 악재 갖고 손절한다? 손절하면 안 되죠. 단기 악재인데 뭐 왜 손절합니까? 장기 악재 종목이나 돌이킬 수 없는 악재. 이 장기 악재 중에 10년, 20년짜리 있을 수 있잖아. 그거는 손절하셔야 돼. 그쵸? 그러면 이건 매도 기준이나 매수 기준이나 이런 게 다 나눠지는 거잖아.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투자금의 성향이나 비중이잖아. 내 투자금의 목표 기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단기인지 중단기인지 중장기인지 가능한 금액마다 다 다르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내 10억 중에 2억 원 1년 뒤에 내가 1년 뒤에 써야 되고, 또 한 2천만 원은 뽑아서 해외여행 가야 되고, 신혼여행 가야 되고, 그리고 한 5억 원 3년 뒤에 아파트 중도금을 줘야 되고, 이런 거를 계산해서 분산 투자를 해야죠. 비중도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 안 하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 주가가 만약에 내가 이걸 안 하고 하다가 주가 폭락장, 전 세계 폭락장 지금처럼 이런 거 오면은 어떻게 하죠? 그거 다 손절해야 되나? 빚내서 해야 되나?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항상 명심하셔야 되고요. 주가장이 항상 좋을 거라고 예상하시면 안 돼요. 주가장이 오히려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약간 더 비관적으로 약간 조심해서 하시는 게 더 맞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반대로 주가가 대폭락장이 오면 반대로 하셔야 돼요. 대폭락 이후에는요 폭등 나오고요, 폭등한 이후에는요 폭락 나옵니다. 요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자, 주가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자리에서는 폭락 나올 확률이 훨씬 높고, 주가가 폭등했다가 폭락했으면 약간 반등 상승이거나
UFO로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 폭락 나옵니다. 이거 세 가지 중요한 게, 이거 계속 한 번 더 폭락 나올 수 있어요. 폭락 나와도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이미 만 40% 정도 내려갔다고 하면 장이, 여기서 내려가봤자 많이 내려가면 단기에 폭등하고 천천히 내려가면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그래도 나는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낮은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가격을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더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해주시는 게 맞다. 그렇죠? 내려간 자리에는 더 안정적으로 심리가 더 좋은 거고 좋아야 됩니다. 이게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만 보면 안 돼. 이건 재료잖아요. 재료인데 재료나 실적 지표 같은 거 이런 거 보는 거지만 이거 다음 단계에서 차트 만족값, 매수 가능 자리를 확인해요. 특히 월봉이 연속으로 4개 올라간 자리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사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 뒤에는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70%까지 무너집니다. 최근 에코프로, BM, 뭐 삼성 SDI, 삼성전자 전부 다 저 연속 양봉 터졌죠. 양봉 터진 데 샀으니까 저렇게 박살나는 거. 제가 요 2개 이상 넘어갈 때부터 제가 못 사게 하는 이유. 이거 사봤자 단기 트레이닝 되지만 이거가 산 사람들이 어떤 논리로 사냐면 이 밑에서는 폭락했을 때는 안 사고 있다가 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갑자기 나 단기 투자한다. 삼성전자 사서 나 30만 100만 원 가볍게 팔 거야 이제부터. 이런 생각. 여기서는 안 사고 있던 사람, 3만 원은 안 사고 있던 사람이 꼭 여기 9만 8만 원 넘어가면 나 이제 장기 투자 할래. 장기 투자 안 돼요. 여기는. 왜 안 될까요? 여기 월봉에서 양봉이 4개 터지면 100년 동안 거의 99% 폭락 나왔어요. 99% 폭락 나온 자리야. 폭락이 평균 40%까지 폭락 나왔어요. 그럼 40% 폭락할 자리 가서 무슨 장기 투자한다고 버티고 그거 삽니까? 사서 버티냐고. 여기는 단타만 하셔야 돼요. 단타. 단기 스윙만 하셔야 된다고. 단기 스윙으로 2달이든 석 달이든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 폭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끝도 없이 완전히 박살나는 자리예요. 여기 월봉이 4개짜리가 붙은 자리는 사지 마세요. 살 필요가 없습니다. 월봉 4개가 그 종목마다 아니면 그 지수 코스피도 4개가 올라간 자리에서는 내가 매도를 조금씩 하면서 현금을 빼놔야 되는 거예요. 이 주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주봉, 월봉, 주봉은 조금 더 많습니다. 이 곱하기 4를 하면 되잖아. 한 개당. 그러면 4개 올라오면 4, 4, 16, 16개가 양봉이 터졌다. 그러면 그 뒤에는 폭락이 나옵니다. 그럼 일봉도 한꺼번에 어떻게 3개, 4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거기서 그날 올라타는 거 사지 말고 밑으로 조금 더 까지면 사라는 거예요. 그쵸? 이런 거. 신상장주는 폭등한 이유가 아니고, 첫날도 아니고, 완전히 박살난 자리. 여기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5%에서 마이너스 75% 사이에서만 사야 됩니다. 얘는. 신상장주. 그리고 단타를 친다고 하면, 초단타에서 박살나는 자리가, 단타에서 박살나는 자리는 60분 봉이거든요. 30분 봉, 60분 봉, 바닥치는. 거기 뚫고 올라와 할 때 딱 사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는 것 중에, 재료 없는 거 60분 봉 깨질 때는 저 밑으로 끌려내라는 거고요. 하한가 갑니다. 이거는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10분 봉, 3분 봉, 뭐 5분 봉을 갖고 초단타 스캘핑을 하죠. 저거는 이제 배우시면 되죠. 뭐 창원개미입니다. 주식단텐입니다. 이런 분들 뭐 이런 방송 많이 하니까 그런 거는 이쪽으로 배우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해야지. 이걸 체킹을 하면서 이거 매수해도 되는 섹터인가? 섹터 중에 섹터부터 먼저 고르고 그 안에서 좋은 종목이 뭔가 그걸 체킹을 하면서 사야 되는데 이런 게 자체가 없이 그냥 뉴스만 보고 계산해보고 암산해보고 이렇게 사니까 사단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시장이 좋으냐 나쁘냐도 여기 있잖아. 장기 악재냐 단기 악재냐 이걸 구분해서 내가 사도 되겠다. 대량으로 사도 되겠다. 집중 매수해도 되겠다. 아니면 조금씩 사자. 정인식으로만 사자. 이게 결정되는 거잖아요. 여기 한 페이지 다 있는 거예요. 그쵸? 다 있는 겁니다.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보고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제가 거의 뭐 책 수준으로 다 써놨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만 9,000페이지가 넘습니다. 9,000페이지가 넘어요. 제가 직접 독학으로. 자, 여기까지 우주 만물의 이치를 어기지 마시고 모든 투자에는 방식과 원칙, 공식이 있습니다. 무계획적인 투자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계절에 맞는 옷을 입듯이 주식도 계절에 맞는 종목을 사고 팔아야 됩니다. 과욕을 부리지 않는 투자. 과욕 부리다가 상장 폐지 사유가 생기면 그러니까 분산 투자 종목당 비중 관리. 이게 가장 중요하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성토하시고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저런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토하십시오.